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X 송승민입니다. 새로운 전북교육을 이끌 교육감이 결정된 이후 현재 인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교육감 앞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전북인데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전북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지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 많이 분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수 작업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우선 인수위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어떤 교육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저희가 가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좀 꾸리셨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4년간 교육감 해야 될 청사진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수위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실제 어떻게 이제 실현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혼자만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교육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해 갈 것인가 통합적 관점을 중시 여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말로 던지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12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으로는 우리 지역의 그 대학 교수 출신이시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내신 반상진 교수님을 모셨고요. 이 반상진 교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이고 전문성을 갖춘 데다가 또 지난 2022년에는 서울교육청의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의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까지가 아마 우리 전북교육을 디자인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반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 분야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네. 인사가 사퇴하긴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사전 검증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이라고 하는 게 인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능력과 실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인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거의 3,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야별로 생각했던 분들, 추천받은 분들 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또 사퇴를 해서 제가 바로 수용을 했고 그 대안으로 이제 다른 분을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잘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부실 선거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인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 부실 개표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네. 보도가. 그 당선인이 이번 그 부실 개표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번 네. 사태 이제 교육감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에서 예.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전화가 오고 또 그 결과가 통보됐는데요. 제대로 체크해 본 결과 뭐 저도 40몇 표인가가 증가하고 상대도 60표 정도가 증가해서 전체 표 차이가 16표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11만 8천 표 정도의 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락에는 뭐 지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적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마 후속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 기권표가 41%나 좀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직선제가 아닌 관선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당선인이 직접 반박해 주시죠. 반박이라기보다는 왜 그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그 상황이 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논쟁점이 있어 왔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우냐. 그러면 선생님들만 또는 학부모들만 또는 아이들까지 교육 공동체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과거에 교육위원 제도를 두어서 간선제 형태로 뽑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하고 달리 교육감 이게 선거만큼은 정확하게 정책과 사람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방송 토론 같은 경우를 한 20회 정도 하면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할 때 요번에 제가 봤을 때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이걸 한 2배 정도 더 늘리고 반드시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투표율도 올라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감 선거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네. 지금 당선인님의 정책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영향을 줄까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그 요즘에 교육 현장을 다룬 드라마 넷플릭스 참교육이라는 네, 네. 굉장히 좀 유행입니다. 네. 당선인께서도 보셨나요 혹시? 저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고요. 방송이랄지 기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당선인께서는 지금 학교의 교육 현장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도 예. 제가 학교를 워낙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만큼은 진짜의 모습으로 아마 넷플릭스는 다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지 모르죠. 예.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예. 살아있는 현장을 늘 봐왔고 그 현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교육 공동체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왔고 앞으로도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어떤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 정책들이 잘 수용이 되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 정비랄지 또 현장 밖에서 지원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 네. 지역의 사례와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그대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주 M초 악성민원 네, 사건인데 네. 이제는 좀 해법을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당선된 다음에 가장 먼저 방문했던 학교가 그 M초등학교입니다. 가서 아이들도 만나봤고 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서 현재 정확하게 진단을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 사례는 M초등학교의 사례만이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곳곳에서 널려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M초등학교 사례의 그 해결 과정은 아마 다른 학교의 문제들까지 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모범 사례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집중을 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교육 드라마 한번 꼭 보셔요. 왜냐하면 제가 네. 취재할 때 보면은 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도박 문제라든지 네. 마약 유통 문제 이런 것들 사실 네. 실제 발생된 사건들이니까 네, 네. 꼭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꼭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을 두고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졌고 일부는 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텐데 네, 네.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선거가 사실은 모든 선거가 그렇죠.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그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느냐도 중요한데 다소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도 예.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선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뭐 고소고발 이런 거 있는 부분은 제가 단언컨대요. 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렇게 갈라진 민심 또 그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합해 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상대가 제시했던 공약도 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승자의 관점에서 넓게 포용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용광로처럼 녹여버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막 다투다가도 네. 이제 선거 끝나면 서로 깔끔하게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경쟁했던 이남호 후보 측과도 어떤 협력하거나 교육 네. 정책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뭐 어떤 정책 그러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분은 현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유초, 중, 고등학교 이 과정과 대학을 이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이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잘 연결해 가지고 이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대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좀 전향적으로 어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네. 네, 들립니다. 네. 그 당선인이 강조한 전북교육의 방향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교육감을 이제 표방하셨으니까요. 근데 교육 철학과 정책에서는 조금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인권이니 뭐 기초학력인 이런 것은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이고 예. 제가 제시하는 철학과 방향과 비전은 일관됩니다. 우리 전북교육은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 이게 제가 제시하는 전북교육의 비전이고 철학이고요. 대신에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실천하는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의 중요점은 저는 도전의식과 모험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에서 핵심이고 또 우리 전북은 여러 가지 인프라랄지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전북이 해낼 수 있을 게 무엇일까?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저는 도전의식 예. 이것만큼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교육이어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도 우리가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전을 할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겁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중학생 정도에는 도전 프로젝트에서 모험 프로젝트에서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어떤 교육의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단계에 와서는 창업, 그냥 창업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20명이 모여서 이런 창업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외부의 객관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그래.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대학 교수들의 연구 수준에 연구비를 주는 수준으로 아예 그런 창업에 팀을 물론 엄선해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대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그 경험적 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네. 진보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걱정하는 게 딱 네. 하나 있습니다. 네. 학력 신장 문제입니다. 이는 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제 공약의 1번이 예.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 예. 어마어마하게 계속 얘기했어요. 예. 공약 중에 1번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수 몇 개 올리는 그런 학력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AI가 중심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걸어다니는 어떤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런 사람을 원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탐구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존의 학력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특화된 교육감 당선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4년간 맡겨봐 주십시오. 그럼 입시는 좀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는 입시 나름대로의 그거는 체계 속에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의 입시 과정에서는 지금 두 종류잖아요. 정시하고 수시.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지역 균형 어떤 그 선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거 좀 하면 입시에서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낼 거라고 보입니다. 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이게 저하를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예. 학력을 기존에 걱정했던 많은 학부모님들 우리 여건 속에서 상당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전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문제인데 네. 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문제가 여러 번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재 인수위 과정 중에서 보고를 좀 받으셨을 텐데 재정 상황 좀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고 뭐 전시성 또 뭐라고 하죠? 선심성 이런 데 돈 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요 제가 엄격하게
엄선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다 바로잡을 것이고요. 지난번 교육감께서 기금을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써버렸더라고요. 예. 그 원래 기금은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우리 교육 예산이 국가의 세금의 내국세 20.79%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국가 예산이. 근데 그걸 좀 대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방만하게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전 교육감은 초선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뭐 체육회 행사나 네. 뭐 연찬회, 뭐 선물 이런 것 좀 많이 이렇게 뿌리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렇게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예. 구체적인 것은 좀 보고 뭐 그런 일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장선님께서는 전혀 예, 그렇습니다. 뭐 선심성이 아니라 예. 꼭 적재적소에 또 어떤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뭐 선심성으로 막 써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에듀페이를 지급해 왔는데 예. 표심 확보 공략이다, 뭐 네. 실효성 문제 등 논란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에듀페이는 제가 지난번 2022년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제안했던 정책과 예.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청소년 소득 기본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전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데가 우리 전북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에듀페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는 줄이지 않고 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돈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듀페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것도 있고요. 예. 또 직접 통장으로 넣어 주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한다 할지 예. 또 중학교 단계에 넘어간다 할지 뭐 이런 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바우처 형태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용처는 학생이 알아서 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써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정해져 있나요? 네네. 아, 뭐 연필 산다든지 네네. 그런 뭐, 식으로 이제 그렇죠. 소비가 그렇죠. 되는 뭐 거군요. 학용품을 사거나 네. 문화 활동할 때 쓰거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선인 사실 교육청 예산이 적진 않습니다.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 예산 좀 어떻게 좀 꼼꼼하게 쓰실 건지. 그러니까 주어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업무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엄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잘 쓰는 제도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교육감 혼자의 뜻만이 아니라 실제 모자이크처럼 일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자들 또 뭡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꼭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는 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교육공무직 다양한 이제 네. 주체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네. 당선인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공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방학 중에 무임금 문제 좀 어떻게 좀 개선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아니 그 아이들이 방학한다고 해서 그 기간에 일을 못하고 임금이 없으면 그 기간은 어떻게 밥을 굶고 살으라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또 상황을 보니까 이분들의 그 고초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사기가 높고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면 그 혜택이 어디로 가겠어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렇죠. 가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키우는 일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좀 들어서 그런 그 고초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맘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마음인데 법령과 어떤 제도의 틀을 또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아직 개선점은 그럼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 여러 지금 제가 교육감 협의회에서나 이런 때에서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제도가
법이야 그렇게 돼 있지만은 현실을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하자. 이게 이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령 인구 감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역에서는 학교가 곧 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 교육의 효율성과 네. 지역 학교의 지속 네.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좀 좋아하실 생각이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학교와 지역은 그러니까 학교가 지역의 섬처럼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곳 이건 모두 학교의 개념입니다. 교실 안에서 배우든 예. 교실 밖에서 배우든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제가 넓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교사의 개념이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야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지만 지역의 어떤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또한 교사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훨씬 훨씬 더 넓게 소통하고 문을 열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돼가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농촌 유학 정책도 지금 계속 펼쳐왔는데 네, 네. 이 정책의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씩 증대해 왔거든요. 예. 농촌 유학을 예. 현재 한 330여 명 정도 돼 예. 있는데 제가 3천 명 가량으로 임기 때 늘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얼마나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치가 거기니까 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어제 그제인가 전국 교육감 협의회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수도권이 발전해서 또 지방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농촌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특히 뭐 수도권에서 많이 오게 될 터이니까 서울의 뭐 서울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확답도 좀 받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을 잘 받고 또 오게 해서 그냥 또 왔다가 잠시 체험하고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와보니까 전북 교육이 이렇게 좋으네 또 전북이 살만하네 이렇게 하려면은 교육감과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유관 행정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데 저는 적극 확대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농촌 유학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잠깐 들렸다가 네. 다시 입시 네. 처리되면 수도권, 그러니까 중학생이 될 때쯤에는 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네.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네. 열패감을 좀 느끼지 않겠냐라는 네. 지적도 있거든요. 이 네. 농촌 유학 제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혀 그러니까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일단은 경험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북 교육의 프로그램은 자기들의 예를 서울에 있다고 서울에 우리 학교 프로그램보다 전북에 있는 이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공부를 할 때 훨씬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잘 성장하고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제공해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이랄지 입시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안 떠나는데 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있고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다 있는 구도를 그대로 놔두고서 당신들 떠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라 빨리. 그래서 수도권으로 대학 안 가도 여기에 가더라도 좋은 대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정치권과 또 이렇게 리딩해가는 분들의 몫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요구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떠날지도 모르니까 받지도 않는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돈을 우리가 아이들이 올 때 돈을 줘요. 유학 오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돈을 주냐면요. 교육청에서 3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줍니다. 그래갖고 5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 한 달에 우리가 주는 돈은 50만 원이지만 그 아이들이 쓰는 돈은 200만 원 됩니다.
가정이 여기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도민과 이 교육가족 무엇보다 전북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네, 교육이 잘 돼야 지역이 잘 되고 또 지역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육 가족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 주신다면 이 안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간 지지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